점심 식사는 잡셨슈? 자, 오늘 요거 해봅시다. 이게 자수성가하야 2023년 현재 사업으로 1000억. 근데 계속 설명했던 부분이 뭐냐면 뭐 임신, 임자, 이건 연월, 그리고 혹은 계유, 계해, 요거 연월, 여기 유금, 신금 이런 글자들이 있으면 이 수많은 물의 가치를 높여준다. 요거는 C종자 미네랄 워터로 바꾼다. 이런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보통은 생극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들 눈으로는 금생수에 불과해. 금생수 하니까 이 금기는 수기를 생하는 나쁜 작용 이렇게밖에 안 돼요. 왜냐? 이 수기가 많으니까. 생공론으로 보면 이 수기가 많으니까 얘를 줄여야 되거든. 이걸 중화 이런 걸 생각하니까 머릿속에 고로 금생수를 하면 수기가 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신금은 유금은 귀신이다. 이런 식으로 해. 화기로 유금을 공격하거나 이래야 돼. 그럼 오히려 유금을 자극하면 수기가 더 좋아져. 그러니까 그런 그 에너지 파동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니까 그저 금생수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계속 이야기하지만 글자의 쓰임, 가치, 에너지 파동으로 살피면 개념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금이 수기에 금기를 보충하면 이것의 이 수기들의 가치가 사정없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못 보니까 그냥 금생수야, 고로 신금은 귀신이야,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보통 이런 논리는 없으니까 이제 시공명리학 공부하신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할 텐데, 금이 수에 풀어진 다음에 나오는 목기와 금이 없는 상태에서 수생 목한 목기는 그 가치가 달라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종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종자가. 그러니까 다른 건 어떻게 나오는데요? 총명, 그 다음에 그릇 차이, 격이 다른 거죠. 격공론에서 격이 아니고 우리가 품격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격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 고급스러운 이런 말이에요. 이런 명리 이론이 없어.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품격 있는 이게 인성이 많으면 자 봐봐요. 예를 들어서 얘가 없다 칩시다. 신금이 없어. 그리고 이렇게 임자 개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수기가 많으니까 뭐 이제 인성이 탁한 거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을묘를 내놓은 것과 신금이 있는데 이것을 수많은 수기에 풀어낸 다음에 을묘로 나오는 것과 이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을묘는, 그리고 여기 인목은 고급스러운 품격 있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걸 가만히 이제 이런 관점을 생각을 했다면 가만히 이 사주를 봐봐요. 이 사주가 무슨 재주로 사업하여 천억 돈벼락을 맞을까요? 이해가 안 가잖아. 여기에 무슨 뭐 살인상생 이래서 거기다가 을묘를 존재를 드러낼 병화도 없어. 그렇잖아. 여기 암장돼 있을 뿐이고. 그렇다면 뭐 뚜렷하게 뭐 그러니까 재주가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병화도 없으니까 무슨 상관생재도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천억을 벌었어요. 물론 여기에 을묘, 병진, 정사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이 이 지금 해올 입장에서는 결국은 목을 내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목의 성장은 당연히 병진, 정사 이런 걸로 할 수 있겠죠. 그죠? 적어도 대운 자체는 나름대로 흐름이 괜찮은데 이 원곡에서 구조를 보면 소위 말하는 돈이 안 보여요. 돈이. 이거 무토 재성이 돈이라고? 그러면 을묘인이 무토를 극해버리는데 그렇다고 신금 평관을 돈으로 벌 거요? 없잖아요. 돈이란 돈 자체가 없는 사주야. 그런데 천억이래. 우리는 이런 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면 생극론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함께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건 뭐냐면 요 신금이 이 수기 풀어지면 이 수기들의 가치가 높아져요. 높아진다는 거는 보이지 않게 조상 음덕이 좋다는 거예요. 국가 음덕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월이잖아요. 연월. 국가, 조상, 국가, 조상, 이거 사회, 직업 이런 공이란 말이에요. 이 것들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뭐가 좋아지겠어요? 당연히 조상음덕, 국가음덕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사회에서의 음덕도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쵸? 이 물 자체에 분명히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해수가 만들려고 하는 간목, 요것이 여기 이렇게 26세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간목이 여기 있어요. 이제 을묘로 있지만. 그러니까 이 구조는 해월이 먼저 금을 품어서 간목을 내놓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간목은 당연히 병호가 있으면 임갑병 삼자 조합을 어떻게 한다? 무럭무럭 자란다. 이게 이 사주의 돈이에요. 근데 일견 보기에는 아이고 천억은커녕 50억도 벌기 힘든 사주로 보이잖아요. 그쵸? 우리 솔직하게 말하면 그거는 왜 그렇다? 십신으로만 사주를 살피기 때문이다 이거죠. 다시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여기 신금이 금생수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귀신이여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일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글자의 쓰임으로 본다면 일간을 배제하고 그냥 살피면 되는 거야. 자, 임자는 상당히 금기가 있어야 그 임자로서의 가치를 발휘하고 결국은 임자는 임목과 간목을 내놓는 거예요. 그렇죠? 해수도 마찬가지요. 해수도 금을 품어서 목을 내놓고 목은 화를 향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각각의 글자들이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보면 되죠. 을묘는 해수에서 나와간다는데 얘는 뭘 원하는 거죠? 병화, 경금 이런 게 있으면 좋잖아요. 그쵸? 그런데 모토가 있어요. 요건보다 안정적인 터전.
그런데 요 구조에서는 이제 요게 협자로 있죠. 인의 합사의 협자로 있어요. 그럼 뭐 어떤 거예요? 이런 거는 나름대로 괜찮아요. 왜냐? 이 인목의 형님이 묘목 인목이니까 인의 합하는 과정에 중간에 협자로 낑겨 있는 을묘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할 거는 뭐다? 이 신금이 수기에 풀어지느냐 풀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품격이 달라진다. 적어도 품격이 높은 사람은 사회에서 한 그릇 한다. 지금 당장은 진짜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저 생극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윤회하는 이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좋은 시종자는 좋은 후대를 남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어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사례들은 계속 나올 거니까 또 보자고요.